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종목에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종목 상담 이어갈 텐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립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저희 모바일로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잠깐 짚어봅니다. 코스피는 2064.02포인트에 거래가 됩니다. 3.33포인트 현재 상승 중이고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60저점이고요. 66도점이고 딱 중간 정도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전 시간대가 큰 차이 없고 수급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개인만 사던 시장이었는데 기관이 매수로 돌아섰고요. 특히나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좀 많이 사주는데 금융투자가 주요합니다. 581억 원을 금투 쪽에서 지금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815억 원 매도하는데 재밌는 건 선물 쪽에서는 또 외국인이 3,000계약 넘게 매수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크게 밀리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상승폭을 소폭 더 키웠습니다. 648대까지 올렸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보시면 648까지 올라왔던 시장이 645까지 조정 나왔고요. 또 한 11시경이었습니다. 다시금 찍고 올라오면서 현재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렇다 할 전체적인 시장의 호재가 없는 가운데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이 947억 원, 기관이 556억 원, 외국인은 264억 원 각각 매수, 매도로 잡히고 있는데 기관 가운데에서도 현재 연기금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17억 원 정도의 소폭이지만 순매수가 잡히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수를 소폭 더 우상향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 오늘 좀 많이 빠지죠. 1174원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오면서 지지대 밀려 내려왔습니다. 1차 지지선이 1182원 4원대였는데 거기 뚫고 내려오면서 2차 지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2시 37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특징주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중국의 GDP 부진과 브렉시트의 연기로 코스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늘 상승 흐름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특징주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LG화학, 남영비비안, 유니크, 하츠, 마지막으로 벳셀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LG화학부터 만나보시죠. LG화학이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로 광물 관련 글로벌 협의체인 RMI에 가입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0.68% 올랐습니다. 29만 7,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서 30만 원까지 터치했던 주가는 현재 29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RMI는 4대 분쟁 광물과 코발트 등 배터리 원재료의 원산지 추적 조사 및 생산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인증을 실시하는 글로벌 협의체입니다.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르노, 애플 등 글로벌 자동차와 IT 기업 380여 곳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데요. 이번 RMI 가입으로 LG화학은 고위험 광물의 원산지와 공급망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LG화학은 배터리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수소차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유니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4.37% 올랐습니다. 6,93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에 최고가인 7,580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수소경제 테마주인 두산 퓨얼셀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수소차 부품을 제조하는 유니크에 대한 투심도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니크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15일 개최된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의 수소차인 넥소를 타고 참석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수소차에 이어서 플라잉카 관련 종목을 만나보겠습니다. 베셀의 주가가 정부의 플라잉카 서비스 실시 계획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18% 넘게 올랐습니다. 4,925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꾸준히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최고가는 5,130원입니다. 정부가 자율주행차와 플라잉카 등 미래차 서비스 산업 확대에 나섭니다. 2025년에는 플라잉카 등 개인항공수단 서비스를 실용화할 계획인데요. 그 전에 2022년까지는 PAB 전용 도로와 자동 경로 설정 등 무인 교통관리 시스템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베셀은 지난 6월부터 수직 이착륙 및 고속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국내 여성 란제리 기업인 남영비비안입니다. 현재 전날 대비 28% 넘게 올랐습니다. 26,4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 직후에 이어서 오후 1시쯤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최고가 26,600원입니다. 남영비비안이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쌍방울 광림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쌍방울이 남영비비안을 사실상 인수하게 됐는데요. 남영비비안은 유니클로 등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해외 스파 브랜드의 공세에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지난 7월부터 매각설이 불거졌습니다. 내달 15일 쌍방울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예상 매각 규모는 약 5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죠.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되면서 오늘 하치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9% 넘게 올랐습니다. 8,03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최저가 7,870원, 최고가 8,27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측정됐습니다. 환경부는 22일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될 가능성도 전망했는데요. 수도권이 올가을 첫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하츠를 비롯해서 성창 오토텍, 웰크론, 위닉스 등 황사 미세먼지와 마스크, 공기청정기 관련주들 오늘 모두 동반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갑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시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간략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브렉시트가 좋다 안 좋다 얘기를 떠나서 약간의 이거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하기 때문에 시장에 좀 부합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브렉시트 이행 관련 법률이 모두 제정될 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아무런 합의 없이 결별한 노딜 브렉시트를 막자는 취지가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딜 브렉시트 포함한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브렉시트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좀 지켜보자 이런 관점이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무역 분쟁 외에 어떤 대외 여건이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우선 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적 개선이 확인되는 종목 중심으로 시장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미세먼지 관련 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정부가 이 수소 충전소 설치 가능 지역에 대한 확대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다는 얘기 때문에 유니크, 대우부품, 그리고 성창 오토텍 같은 종목들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좀 많이 잠잠했었죠. 이 미세먼지에 대한 농도가 좀 짙어지면서 이제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웰크론, 오메리자, 위니스 같은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은 오리온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988억 정도로 작년 같은 기간에 대해서 25%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우선 시장 예상치가 그전에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870억 정도였는데 그거에 대한 웃도는 수치를 지금 증권사 높게 갖고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오리온 같은 경우에 중국 쪽에서의 매출 영업이익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는 예상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외에도 인도나 이런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시작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오리온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높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10만 2천 원,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리온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고요. IR맨 바로 이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IR맨 박철순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수소차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테마가 많이 형성이 되면서 두산 퓨얼셀과 같은 기업들도 많이 집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업도 수소 관련된 기업인데요.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뉴로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200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2012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자, 지금 송풍기라든지 배기장치의 원심형 터보 블로워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체 펌프와 그리고 압축기의 원심형 터보 압축기를 또 생산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용 공기 압축기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점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지금 뉴로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수소차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이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초부터 미세먼지 감축 계획을 발표를 실시했고 최근 들어서 더욱더 이 정책이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거기다가 친환경 관련 산업에 대한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친환경 산업 중에 역시나 대표적인 게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와 같은 이런 친환경 자동차도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과 미세먼지 감축안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친환경 자동차, 특히나 수소차에 대한 시장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뉴로스 역시나 앞으로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는요, 전기차 시장보다는 조금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훨씬 더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수소차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이 내연기관 자동차와 유사한 항속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내연기관의 주유 시간과 거의 비슷한 시간의 충전 시간만을 소요를 합니다. 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충전 시간에 대한 단점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수소차는 역시나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유사한 충전 시간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상용화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수요를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수소와 산소가 결합이 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동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초미세먼지까지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달리는 공기청정기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상당히 미래 친환경 자동차 중에는 가장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수소차 성장 직접적 수혜 전망이란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수소차 관심 및 투자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업적인 차원에서도 계속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로스 같은 경우는요, 수소 전기차용 공기 압축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게 되면 당연히 뉴로스도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뉴로스 같은 경우는 이 수소차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소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 확대와 더불어서 실적 성장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정책적인 수혜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래차 산업 국가 비전 선포식에서요 언급을 했습니다. 자, 2030년도까지 미래차 경쟁력을 우리나라가 1위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수소차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특히나 이 수소차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의 한 11%, 수출의 11%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가장 경쟁력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이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동차 산업의 계속적인 투자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미래 성장성이 가장 높은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보다 더욱더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수소차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정책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산업이고요. 그중에 수소차 관련된 뉴로스 역시나 관심이 더욱더 필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책적 투자뿐만 아니라요, 기업의 투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해외도 마찬가지지만요, 국내 대형 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요, 2025년도까지 약 41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자율주행차 같은 이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확대될 계획이고요. 따라서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수소차 관련된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로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현대차의 넥소에 지금 공기 압축기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현대차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계속 수소차라든지 이런 관련된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뉴로스 역시나 수주 확대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강점 중에 하나가요, 적극적으로 R&D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뉴로스 같은 경우는요, 전체 인력의 한 30% 정도가 지금 연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미래성장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실을 안주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는,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더욱더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력과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역시나 계속적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R&D 투자에 대한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다음 강점은요, 저평가 매력이라는 부분입니다.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올해 뉴로스의 주가를 보면요, 1월달 고점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자,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성장성 대비했을 때 주가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무래도 이 수소차 관련된 수소 테마가 최근에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테마성 수급으로 단기 급등도 조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장기적인 성장성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 매력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수급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요, 성장성 기반의 중장기 투자 매력이 더욱더 돋보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또 이제 매수세도 보면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1월달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권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지금 현재 매집 구간에 있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수급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주가도 상당히 아직은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뿐만 아니라 테마성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역시나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매매 전략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자, 수소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기억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소차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가장 핫하게 또 떠오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뉴로스란 기업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으시고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역시나 대형 기업들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수소차 시장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저평가 매력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PT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실제적으로 차트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뉴로스의 지금 1년 정도의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달 고점 이후에 성장성 대비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9월 23일부터 지금 최근까지 수급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사실 매도보다는 매수세로 더욱더 일관을 했었던 기업이고요. 최근에 지금 5거래일 이상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의 지금 매수매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종목이지만 앞으로 기관들의 매수세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수급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주가는 역시나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매집하기 상당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뉴로스 역시나 수소차 테마에 가장 적합한 앞으로 성장성이 가장 기대되는 기업이 뉴로스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뉴로스 주가 추이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공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PT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난주에 제가 힘쓰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시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수주 공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힘쓰 좋은 호재성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자, OLED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 공시가 나와줬는데요. 자, 중국의 회사에 지금 OLED 디스플레이 장비를 공급하겠다라는 공시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계약 금액은 355억 원 규모고요. 그리고 작년 매출액 대비 무려 100% 이상을 달성을 버렸습니다, 벌써. 자, 지속적인 장비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힘스의 최근 공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최근에 힘스의 공시 내용을 보면요. 자, 금감원 공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있었지만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수주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 8월 12일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9월 달에도 있었고요. 10월 달에도 벌써 두 번째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공급 계약은요. 당연히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호재성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에 당연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사실 힘쓰는 전년도 매출 전체를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공급 계약 내용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지금 전일 대비해서 4.5%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 대비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OLED 관련된 장비 수주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 훨씬 더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힘스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 그림이 나왔습니다. 올해 초 대비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줬지만요. 일단 작년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작년 전체의 이번 공급 계약이 작년 전체 매출을 상회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주가는 작년 대비해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급 계약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힘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시 한번 PT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힘스와 마찬가지로요. 공급 계약에 대한 공시가 나왔던 기업입니다. 다 도이치모터스인데요. 자, 3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자, 일단은 3분기 영업이익이 한 236억 원 정도라고 공시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34.5% 증가한 것으로 지금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PBR은 1.1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자산가치 대비해서 주가는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 도이치모터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아무래도 자산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 관점에서 역시나 우리가 관심 있게 볼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이치모터스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지금 최근에 사실 6월 달 고점 이후에 사실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공시를 보셨다시피 상당히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성장하면서 3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실적이 더 낮았던 지난 상반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 도이치모터스라고 언급을 해드렸던 겁니다. 1.1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PBR. 따라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 실적만 봤을 때도 상당히 고점 영역까지만 보더라도 상당히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50%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산 가치를 봤을 때는요. 따라서 일단은 실적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 도이치모터스입니다. 실제로 재무제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도이치모터스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2016년도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요. 하지만 2017년도부터 해서 연도별로 엄청난 또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자, 거기다가 지금 분기별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1분기, 2분기 그리고 최근 실적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역시나 호실적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죠. 자, 일단 지금은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이 안정적이고 성장하는 기업들 위주의 베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사실 도이치모터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지금 상당히 낮은 영역에 있죠. 오늘도 오히려 호재성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이 코스닥 종목들 특정 바이오 종목에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히려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에서 나올 수 있는 차익 물량이요. 이런 우량주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앞으로 수급이 조금 더 받쳐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앞으로 상승세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실적 그리고 실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공시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신다면 충분히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수익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마르키트의 박철순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3시 지났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상황은 뭐 그렇게 썩 지수만으로 볼 땐 재밌다, 재미없다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종목별 장세인 것 같은데 잠깐 짚어주시겠어요? 일단은 오늘 장까지 만약에 하락이 좀 깊게 나왔다면은 우리가 다소 좀 힘들어질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수가 생각보다 지금 긍정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밑으로 지금 밀리지 않는 모습을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전부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현재 나타난다면 일단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정도까지는 긍정적으로 이런 기조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수요일 날부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시장 리스크를 일정 부분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은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에는 뭐 특정한 우리가 이제 증시를 좌지우지할 만한 지표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날에는 목요일 날이네요. 죄송합니다. 목요일 날에는 제조업 PMI부터 서비스업 PMI가 유럽 국가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줄줄이 이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비스업 PMI,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다시금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일 날 정도까지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생각을 하고
목요일 날 정도부터는 일정 부분 다시금 또 제조업 PMI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또 리스크를 살짝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지수가 이제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보니 개별주 위주 장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 위주로 좀 리스크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보유한 종목이 양호하다면은 시장 리스크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좋지 않다면 혹여라도 시장 리스크가 나온다면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리스크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오늘 출발해 볼까요? 오늘은 이제 인탑스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케이스 전문 제조 업체인데요. 주 매출처가 삼성전자, 이고 그리고 금형기술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 휴대폰 판매량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탑스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근에 이제 인탑스의 실적이 좀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6년, 2017년, 18년부터 계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영업이익은 2016년 대비 2017년에 조금 안 좋긴 했지만 다시금 2018년부터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특히 올해 2019년에는 18년보다 훨씬 더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인탑스가 이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4,247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2,485억으로. 그래서 이제는 주가 턴 어라운드, 실적 턴 어라운드는 이미 되고 있고요. 주가도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특히 이제 오늘 한 11% 정도 상승력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인탑스의 이 시세를 따라서 들어가고 싶다면 13,800원 정도, 900원 정도의 그 이하로 좀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상승력이 잘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15,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이제 거의 근접하게 터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윗자리 17,5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3,8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17,500원 정도 자리까지 인탑스는 잘 끌고 가시고, 또 인탑스가 17,500원 정도 찍는다 하도 그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더 좋은 결과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 개선과 그리고 갤럭시 폴드 인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새롭게 인수한 미래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를 통해서라도 자동차 부품, 자동차는 뭐 램프, 커넥터, 실린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셀, 모듈 등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제 자동차 쪽 관련 섹터에도 엮여서 같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입니다.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플레잉카 관련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시세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접근 전략을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약손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43,100원짜리에서 일단은 재접근으로 기술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100원짜리. 만약에 이 43,100원짜리를 이탈시키게 된다면 45,500원짜리에서 재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43,100원짜리에서 일단은 기다렸다가 매수에 가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 상태로 반등이 나온다면 47,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력이 잘 나타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착륙 장치를 이제 국내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착륙 장치를, 그래서 이 플라잉카 이슈가 강력하게 부각을 받게 된다면 충분히 상승력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부변속기 그리고 등속 조인트 제품에 있어서는 국내 1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실적도 긍정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18년에는 중국발 리스크로 인해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에서는 적자가 대규모로 나섰었는데, 특히 2019년 들어서는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이 대규모로 흑자로 다시 또 전환되는 그런 기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와 주가 턴어라운드가 지금 동반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28,000원대부터 지금 5만 원대까지 올라왔지만 지금도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예요. 1조 1,900억짜리 시가총액을 지니고 있는데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3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2배 이상 더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최대한 기술적으로 최대한 평단을 끌어내리면서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잡아가는 것도 괜찮고, 제가 찝어드리는 가격권에서 기술적 매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종목이니까. 그래서 현대위아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조 시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시푸드 계열 섹터 종목들이 다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사조 오양도 지금 보면 한 대략 6%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자, CJ 시푸드도 오늘 한 4%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돼지열병 관련으로도 한번 전에 부각을 받았었고, 특히 이제 교주독감 관련 바이러스가 이제 검출이 됐다 하니까 대체 수혜주로 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조 시푸드가 이 상태로 만약에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한 번 정도는 좀 오래 우리가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한번 창출하고 밑에서 재접근을 하는 게 어떤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나면 지금 한 5,760원 정도 자리가 저항권인데, 5,760원을 돌파하면 한 6,000원 정도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000원 정도에 한번 매도하고 다시 5,500원 밑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고, 자, 이 기업도 제가 어떤 기업이라고 했습니까? 시푸드, 다양한 이제 시푸드 관련 제품들을 만들고 있지만, 시푸드 관련 회사들 중에 매출액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회사는 이 회사가 일단 유일하고, 영업이익도 매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자산 가치 2,244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상당히 저평가라고 했죠. 969억,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지금 당장은 주가가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평단을 끌어내리는 전략으로 기술적 매매 또는 평단 대응을 잘 하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조 시푸드까지 세 종목 함께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현대위아 대형주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종목 어떻게 운영할지 다시금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를 해놓고 조금 더 내려갈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대략 43,100원짜리. 만약에, 그러니까 난 지금 뭐 얼마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냐, 난 기술적 대응하기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고 차라리 38,000원짜리에서 재매수. 그러니까 끊고 재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43,100원짜리에서도 건들고 뭐 45,500원짜리에서 건들고 해도 되는데, 손절을 안 하고 그냥 지금 현재 요 44,500원 정도 자리에서 45,000원 자리에서 잡으셔가지고 끌고 내려가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를 38,000원 자리에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손절을 안 할 거야. 그러면 38,000원짜리 무조건 기다리고 있는 거고 안 내려오면 그냥 그 상태로 홀딩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기술적 대응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43,100원짜리나 4,500원짜리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위아에 대한 다시 한번 자리 점검해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인탑스를 인탑스요? 일단 노려볼까 합니다. 인탑스 같은 경우 오늘 좀 시세가 잘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이제 한 42,000원 정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대략 한 43,000원부터 했었네요. 43,000원부터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42,000원대까지 계속적으로 해드렸었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시세가 잘 나타나고 있어서 이 시세에서 이거 좀 바로 따라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내일 정도에 좀 조정 들어오면 13,800원, 900원 정도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1차 매수하고 끌고 가는 전략을 하시고 혹여라도 13,800원 자리에서 잡았는데 기술적으로 좀 이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본절 처리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12,800원 정도부터 다시 재접근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나는 기술적 빠릇빠릇하게 대응 못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13,800원 자리에서 1차 매수하시고 그냥 12,500원, 600원 정도 자리에서 2차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평단 만들어 끌고 가신다면 인탑스도 상당히 저평가된 실적 성장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결과를 충분히 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탑스 이번 주에 단기 접근 종목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특징주로 딱 들어오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딱 보자마자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있던 저평가된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바로 삼보모터스입니다. 네, 삼보모터스가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잘 나타났는데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슈가 하나 붙었습니다. 이 자회사가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 커버를 만들어서 현대차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자회사 프라코라고. 근데 이번에 현대기아 자동차가 자율주행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머신러닝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슈로 오늘 삼보모터스가 상당히 지금 급등력이 나온 케이스인데요.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변속기 그리고 엔진룸, 그리고 연료 계통,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주들을 사출품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시장에 강력하게 부각을 한번 받았었어요. 작년 정도에. 대략 한 14,000원대까지 상승력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때도 한 대략 5,000원대부터 모아갔던 주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큰 수익을 냈었었는데 이번에 다시금 또 그 가격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역시나 좀 긍정적인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고 거래량도 좀 긍정적으로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기 상승력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삼보모터스가 내려온다면은 대략 5,400원 이하로 계속적으로 분할로 평단을 끌어내린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삼보모터스는 10,000원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주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전기차 관련 쪽도 좀 엮여 있고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 관련 쪽도 엮여 있는 자동차 부품주다 보니 여러분들이 또 상당히 또 저평가예요. 이게 보면 2,093억짜리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920억입니다. 그리고 과거 2017년 정도에 대략 한 4,600원 정도의 이 주요 주주들이 유상증자를 한번 크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밑으로는 절대 뺄 가능성이 절대라는 말은 좀 아니고 뺄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5,000원대 이하로 특히 이제 5,400원대 이하로 밑으로 쭉 평단을 내려가면 이건 또 중장기적으로 또 2배 이상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내려오신다면 이게 바로 내려온다면 특히 거래량도 강력하게 붙었어요. 그죠? 6월 달에 터진 강력한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량이 더 터지고 저번에 9월 24일 터진 거래량보다 오늘 거래량이 더 터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면 이건 모아가야 될 주식입니다. 그래서 5,400원 이하로 한번 잘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보모터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첫 번째 종목은 1085번님의 종목입니다. SK네트워크스 5,300원에 비중 10%. 대응 전략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SK의 여러 가지 이제 물류 기지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사 역할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이 SK네트워크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SK매직이라고 생활가전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이 SK매직의 기업 공개를 원래 하려고 했었습니다.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그 코오롱을 이제 인수하려고 이제 웅진 코웨이를 인수하려고 죄송합니다. 웅진 코웨이를 인수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인수를 철회했죠. 그래서 다시금 SK매직 기업 공개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대규모 현금이 SK네트워크스 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주가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SK네트워크스는 솔직히 내년까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SK매직 기업 공개 이슈를 품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평단이 5,000원 이하면 좋습니다. 5,000원 이하로 평단을 만들어서 내년까지 끌고 간다면 충분히 한 50% 이상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긍정적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특히 올해가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본 총계도 2조 3천억인데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조 2천억으로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SK매직 기업 공개만 잘 된다면 대략 한 7, 8천 원 정도까지는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려오면 4,800원, 900원에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을 끌어내리시고 내년까지 끌고 가면서 8,000원 이상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에 대해서는 좀 길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자, 오늘 상담 두 번째 종목은 이루온입니다. 4477번님께서 1,350원에 비중 20% 담고 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루온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루온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 솔루션 그리고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5G 쪽 개통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주가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연구개발 정부 과제를 시행했던 좀 전력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좀 부각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면은 324억짜리 적자 회사입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372억이거든요. 그래서 적자의 적정 주가 위치다 보니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론 파동상 보면 매수가가 1,350원이니까 이 1,750원짜리, 1,740원짜리 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740원짜리 지지받고 반등력이 만약에 그대로 이어진다면 조금 더 윗자리 바라보셔도 됩니다. 조금 더 윗자리는 대략 한 1,400,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잘못 봤습니다. 이루온 지금 1,350원이죠. 1,350원인데 지금 손절 라인을 제가 좀 정해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되니까. 1,320원 자리가 일단 손절 라인이 되고, 이 상태로 만약에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조금 윗자리 한 1,480원짜리 저항 한번 바라보시고, 돌파가 된다면 1,6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1,310원 손절 라인만 잘 지키시고 1,480원 1차, 1,600원 2차 바라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루온 가격적인 전략들 또 하나하나 선 잡아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은 3228번님의 LG이노텍입니다. 106,000원에 비중 10%. 이분은 수익이 좀 나신 것 같은데요. 네, LG이노텍 지금 106,000원이니 수익 잘 나셨네요. 예.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LG전자 쪽
그 기판 그리고 카메라 모듈 막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제 전자기기 업체인데 최근에 그 자동차 자율주행 차량용 5G 통신 모듈을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동차 전장 부품 쪽 이슈를 같이 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데 또 긍정적이다 보니 저평가 상태는 아니에요. 순자산 가치가 현재 2조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2조 9천억으로 이미 이제 시장 대비 좀 부각을 받고 있고, 그리고 작년 영업이익이 한 2조 6천억이었는데 이걸 달성하려면은 일단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벌써 1분기,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3분기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지금 예상치가 잡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나오느냐 아니면 조정을 받느냐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조금 바라보면 근접 저항으로 지금 보여지는 자리가 제가 파동을 한번 살짝 잡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접 저항 자리가 지금 13만 5천 원짜리네. 13만 5천 원짜리가 근접 저항 자리고 지금 현재 이 12만 5천 원짜리가 저항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는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나면 13만 5천 원까지 한 단계 더 열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13만 5천 원짜리도 뚫리면 14만 8천 원짜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는. 그래서 일단은 12만 5천 원짜리를 뚫지 못하면 단기 매도 관점으로 일단 가셔야 되는 것이고 이 자리를 뚫으면 13만 5천 원짜리, 만약에 이 자리도 뚫으면 14만 8천 원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LG이노텍 들어봤고요. 다음은 6411번님의 삼성전기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섹터일 수도 있는데 삼성전기 10만 7천 원의 비중 60%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여기도? 네,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내려왔었는데 최근에 카메라 모듈 쪽으로 중심 사업을 강화하면서 또 새로운 신기술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폴디드 줌이라고 프리즘 빛 방향을 바꿔서 카메라 모듈 높이 변화 없이 5배 이상 고배율 줌이 가능한 그런 기술인데요. 삼성전기가 이제 만약에 카메라 모듈 쪽으로 긍정적으로 실적 턴 어라운드가 된다면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기업도 3분기 실적 발표가 일단은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실적 상황으로 보면 일단은 2018년 대비 2019년이 실적이 다소 지금 감소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다시금 과거 2018년 16만 원대만큼 올라간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시장도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하락폭 대비 역으로 38.2% 구간 즉 11만 4,500원짜리를 현재 저항받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조금 만약에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면 한 단계 더 상승이 나오면서 12만 4천 원짜리까지 그리고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11만 4,500원 뚫지 못하고 그대로 좀 기간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만 4,500원짜리 돌파 여부를 꼭 체크를 하시고 돌파가 되면 한 단계 윗자리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돌파 못하고 이대로 11만 원을 이탈시키면서 내려가면 빠르게 전량 매도 후 밑에서 기술적 재접근을 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기까지 들어봤고요.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계속해서 이 자리죠. 2064.29포인트, 3.6포인트 상승하고 있고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66까지 올라왔다가 다시금 조정을 받고 있고 이래저래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제자리입니다. 2064, 65 사이에 움직이고 있고 수급 추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개인 기관 사고 외국인 파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이 많이 늘어났죠.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251억 원대까지 매수 물량을 늘리고 있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693억 원이나 사네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오후 들어 매수로 전환을 했고 매수 물량이 늘어났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보시면 현대차 제외하고 모두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모두 빠지긴 하는데 LG화학이 오늘 30만 원 부근에서 공방 벌이고 있고, 신한지주, 금융주들도 덩달아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상승폭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48.80포인트, 2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648부터 645까지 빠졌다가 다시 648.8까지 올라옵니다. 장중 고점 부근에서 코스닥은 마감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개인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이 642억 원 파는데 기관 연기금이 결국에 사줍니다. 66억 원 매수로 잡히고 나머지 주체 모두 팝니다. 외국인도 팔고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봅니다. 모두 다 지금 지지부진한데 HLB만 독보적이죠. 16만 6,500원 신고가고,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상한가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한가 터치도 한번 했는데 풀렸다가 다시 동시호가에 상한가 들어가고 와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베와 합병 계약 체결 소식도 있었고, 최근에 호재가 좀 많았는데 저희 서울경제TV에도 6시에 뉴스에 진양곤 회장이 오늘 생방송으로 출연해서 현재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휴젤, 그리고 메디톡스 빠지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과 헬릭스미스 올라가고, 헬릭스미스가 상승폭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1.78%의 빨간불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 시장 마감됐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일의 종목까지 살펴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이지환 멘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미국 장의 하락 마감에 비해서 우리 장은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강보합권으로 플러스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먼저 하락한 선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키 맞추기에 다양한 등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조금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약화된 가운데 기관과 개인이 매수하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좀 받아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수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은 전체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정체되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눈에 좀 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 시장의 모멘텀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하긴 했지만 하락한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모멘텀으로 움직였습니까? 네, 지난밤에 미국 증시에서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111.9로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하방 쪽으로 몰아넣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6%, 27년 내 최저 수치를 좀 기록하면서 글로벌 1, 2 국가들의 경기와 관련된 여전한 의문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았는데, 반면에 이런 하락 모멘텀을 비롯해서 상승 모멘텀이 우리 시장에 좀 더 작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지난주부터 해서 IT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반도체 경기와 관련해서 좀 설왕설래를 겪다가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전후로 반도체 저점에 대한 논의 나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에는 OLED 관련된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업황 개선도 상당히 좋게 보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IT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난주 후반부부터는 휴대폰 관련되어서도 전체적으로 좋은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IT 전반에 관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하락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 살펴봤고요. 섹터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섹터 있고 내린 섹터 있었잖아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상승 섹터는 역시 IT 업종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반면에 이제 건설과 철강, 금속 같이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 약세를 좀 면치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IT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오면서 기간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데 반면에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의 IT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업황에 대한 분석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실적 발표되는 부분을 좀 보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 지수부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만나보면 0.2% 오르며 2064.84포인트에 거래 마감합니다. 코스닥은 0.39% 올라가면서 649.18포인트 장중 고점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은 어떨까요? 환율 오늘 조정 많이 나왔죠. 9원 50전이나 내려갔습니다. 1172원에 정확히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주제가 휴대전화, 부품주 5G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네요. 휴대폰 부품주 얘기까지 해주실 것 같은데 정확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사실 휴대폰 부품과 관련된 종목들은 휴대폰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몇 년도에 걸쳐서 상당히 개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섹터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휴대폰 부품주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시장에서 소외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지난주부터 해서 이와 관련된 휴대폰 부품주와 관련된 레포트들이 증권회사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최근에 대부분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왜 증권회사 리포트들이 좀 주목하는지 이 시간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부품주는 사실 휴대폰 관련된 부분이 2017년도, 2018년도 그리고 올해까지 3년 연속에서 휴대폰 관련 스마트폰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왔기 때문에 휴대폰 관련된 제조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품 종목, 장비 종목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고전을 좀 면치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나온 레포트에 보면 2020년도 바로 내년부터죠.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이 글로벌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멈추고 플러스 성장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플러스권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대부분 5G에 관해서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5G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휴대폰과 물론 통신업종에도 상당히 기대감만 불어넣고 실질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반면에 이제 내년부터는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5G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 우리가 4G LTE에서와 선을 긋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사실 LTE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 일본이나 유럽만 가도 LTE를 쓰는 곳이 상당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상당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럽이나 일본을 가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른 인터넷 속도와 상당히 이 스마트한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 그럼 왜 이 5G가 주목을 받냐라면 LTE에서는 일본과 유럽까지 외면했던 부분이 최근에 5G와 관련해서는 유럽과 일본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기존에 이제 LTE까지는 속도와 어떤 편의성의 문제라고 한다면 5G부터는 바로 이 자율주행차를 비롯해서 스마트 기기, 사물주행까지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될 수 있는 산업 전반에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바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휴대폰이 이런 스마트 홈 기기를 비롯해서 자동차까지 상당히 컨트롤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4G와는 달리 5G에서부터는 대대적으로 휴대폰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바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휴대폰 부품과 관련해서는 PCB와 MLCC, 카메라 모듈 같은 부분이 상당히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5G와 관련해서 제작되고 있는 휴대폰을 보면 예를 든다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물론 고사양이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카메라 모듈이 예전에 휴대폰에 하나 정도 쓰였다면 최근에 나온 휴대폰은 2개, 3개까지 쓰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용량 자체가 굉장히 커져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PCB나 MLCC,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회사들이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MLCC도 상당히 레드오션에서 5G와 물리면서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최근에 굉장히 주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본다면 휴대폰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까지의 기저효과, 4분기 정도까지의 바닥권에 대한 기저효과와 함께 내년부터는 성장 모멘텀으로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충분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부분은 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권 성장으로 턴어라운드는 되지만 성장이 대폭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휴대폰 부품 성장 예상치가 약 2.8% 정도로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지만 증권회사 레포트들처럼 내년에 그렇게 실적이 갑자기 확 뛰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고려하시면은 바닥권에서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가격적 메리트를 좀 고려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접근을 하실 수 있고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내년 2분기 이후에 주가가 바닥권 확인 이후에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 또 종목이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시장에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최근에 IT와 관련돼서 업황 개선 종목들이 상당히 주가의 탄력성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급적으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IT 종목들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 원익 QNC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익 QNC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재료 중에서 이 웨이퍼를 보호하는 석영이나 실리콘 같은 재료를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양분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코츠웨어라는 제품에 집중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이 코츠웨어가 이 반도체를 만들 때 이 공정에서 웨이퍼를 보호할 수 있는 석영으로 된 제품인데 지금까지는 일본의 도소라는 회사가 글로벌 넘버1 업체였고요. 바로 이 원익 QNC가 이 코츠웨어에서 글로벌 넘버2를 형성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KCC와 함께 모멘티브라는 미국의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 인수가 내년 1분기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모멘티브라는 회사는 바로 이 반도체 재료용 웨이퍼 보호용에 쓰일 수 있는 석영, 실리콘 이런 업체들을 이런 재료들을 좀 공급하는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멘티브가 사실은 원익 QNC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인수 합병을 하기 위해서 공을 들였던 회사인데 상당히 인수 합병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KCC와 합작으로 인수를 하면서 이 코츠웨어 부분은 바로 원익 QNC로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KC로 들어가게 되면서 양분하면서 서로 윈윈의 효과를 낼 수 있는 M&A를 이루어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가장 주가 모멘텀이 불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인수합병이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내년 2분기부터는 바로 실적이 업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매출액이 이와 관련된 코츠 부분에서만 매출액이 1,928억 원, 영업이익이 164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약 한 3분의 2 정도가 바로 회계에 반영되면서 실적 모멘텀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11,500원대에서 기준선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돌파하고 최근에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 시점에서 멘토님 해주실 말씀이 마지막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말씀했던 내일의 종목 삼성공에서 하츠나 상당히 큰 폭으로 뛰어오르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장중에 미리 좀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에 내일의 종목 330으로 들어오시면 전체적인 가격 전략과 함께 종목을 장중에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에 내일의 종목 330으로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환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